국정감사 기간을 맞아 국정감사에서 쏟아지는 핵심 내용을 정리해 한 걸음 더 살펴보는 국감 돋보기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온열 질환과 벼멸구, 불량 건물까지 그야말로 비상 상태인 세 가지 키워드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온열 질환입니다. 이번 여름 참 길고도 더웠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도 대전과 세종에 폭염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매년 더워지는 날씨에 최근 3년 사이 온열 질환자 수도 무려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2020년 약 1,000명 정도였던 온열 질환자 수는 지난해 무려 2,800여 명이 넘어 2.6배가량 늘은 건데요. 사망자 수도 9명에서 32명으로 3.5배나 증가했는데 지난 4년간 충남에서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50대를 비롯한 중장년층 환자 비율이 높았고 전체 환자의 절반이 실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혼자 있을 때 쓰러져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벼멸구입니다.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충남 농가들은 벼멸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얼마 전 서천군 한산면의 모습인데요. 논 사이사이가 폭탄을 맞은 듯 황갈색으로 동그랗게 파였습니다. 벼줄기 즈백을 빨아먹는 벼멸구가 빠르게 퍼지면서 충남의 이번 벼멸구 피해 면적이 무려 축구장 2,300여 개 크기인 1,655헥타르에 달했습니다. 벼멸구가 충남을 휩쓸며 피해가 심각해지자 결국 정부가 최근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벼는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고 각 지자체는 피해 규모를 조사해 11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긴급 농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불량 건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대전 동구 복합터미널 인근의 한 상가 건물인데요. 창문 유리가 없어 건물 사이사이가 뻥 뚫려 있고 벽이 오래돼 무너질 듯 아슬아슬합니다. 건물에 사람들이 오가는 음식점과 노래 주점 등이 위치해 있어 더욱 위험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 건물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에서 불량 등급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안전등급 미흡인 D등급과 불량인 2등급을 받은 건물이 전국에 663개소나 됩니다. 게다가 불량 등급 건물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 추세인데요. 공동주택부터 상가, 다리와 옹벽까지 언제든 일상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건물들이 많은 만큼 안전점검을 위한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감 돋보기였습니다. 지난 2020년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재민들의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며 재판부가 화해를 권고해도 수자원공사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댐 건설 추진을 위해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컨설팅 회사들과 함께 지천댐에 직원 24명을 파견해 실무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별동대 역할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지천댐 등 14개의 댐 건설 계획이 어디서 갑작스럽게 나오게 됐는지 경과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의 올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지방 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대전지방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4.4%이고 최근 5년 평균으로 따져도 90.18%에 이른다며 최악의 영장 자판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대부분이 휴대전화임을 감안하면 법원의 이 같은 빈번한 영장 발부가 개인의 사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정보 유출 등의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전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검찰을 해체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 이미 답을 정해놓고 공격만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 같은 여야 공방으로 지역 현안과 관련한 질의응답은 뒤로 밀려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과학기술계 국정감사. 올해 주요 키워드는 노벨상이었습니다.
이 노벨상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취약한 게, 약한 게 뭡니까?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보강돼야 되는지. 노벨상 수상과 같은 큰 업적을 내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에서부터 좀 더 장기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황정화 의원은 R&D 예산 삭감의 여파가 연구 현장에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년간 의대 진학을 위해 자퇴한 카이스트생이 182명에 달하고 2020년 이후 출연 연구기관을 떠난 30대 이하 퇴직 연구자가 788명에 이르는 점을 언급하며 청년 연구자들의 불안한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과기 분야 노벨상을 감히 꿈이라도 꾸겠습니까? 꿈조차 꿀 수 없는 지금 절박한 상황에 빠진 이공계 청년들에게 연구에 전념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카이스트 등 전국 4대 과기원 교수 인력의 서울 유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수도권 편중이 심해지는 R&D 예산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 2022년 국가연구개발비의 70.1%인 78조 9천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며 최근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방 소멸, 지방 인구 소멸, 이거 수도권 쏠림 현상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지역에 특화된 어떤 중장기 과학 기술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이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또 말씀 주신 대로 지역에 적합한 어떤 전략 산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한편 53개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번에도 하루 만에 끝난 데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50여 개 피감 기관장들의 자기소개와 인사에만 40여 분을 흘러보내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왕복 3시간가량 소요되는 특수학교 학생 통학 시간을 지적한 TJB 보도와 관련해 국정감사 현장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대전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3,200여 명에서 3,500여 명으로 300명 증가했고, 장애를 가진 학생인데도 비장애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거리를 다녀야 한다며 교육부와 대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7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두통을 호소하다가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응급 대응을 해야 할 보건교사는 자리를 비우고 수업을 해야 했다며 학내 응급 의료 대응 시스템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110명에서 2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면서 교육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 충남대학교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겸 충남대학교 총장은 과거 입학 정원을 180명까지 운영했던 경험이 있고 세종 캠퍼스의 의대 기능을 일부 옮겨 내년 2월 또는 3월에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어렵긴 하겠지만 예정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